남편 불륜의 맞바람으로 되갚은 아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불륜을 시작했고 저는 맞바람으로 되갚아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혼도 단순한 별거도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누가 더 더러운 인간이냐를 따지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비서랑 바람을 피웠고 저는 남편을 증오하다가 결국 남편과 똑같은 짓을 따라 한 아내가 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아마 속으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진짜 더 나쁜 인간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저는 올해 58, 전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 복도를 몇 번이나 오르내렸던 여자입니다. 한때 우리는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저 사람이 더 나쁜 인간입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더 악질입니다. 남편 불륜의 맞바람으로 되갚아준 저, 결국 그 맞바람 때문에 똑같이 피고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8배 결혼해서 34세 아들을 낳고 40이 넘어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을 때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산다. 서로 그렇게 웃던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남편 지훈 씨는 중소기업 관리부 과장, 저는 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목표였죠. 주말이면 남편이 먼저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고기 구울까? 아들 좋아하는 삼겹살 사올게.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월급날도 아닌데 또 돈막 쓰려고요? 남편은 장난스럽게 말했죠. 에이,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도 좀 먹고 살자. 그런 순간들이 그땐 제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을 향해 당신이 내 인생 망가뜨렸다고 소리치게 될 줄은.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나도 곧 그 사람과 똑같이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것도요. 마이너스. 균열은 남편이 회사 신입 여자 직원 이야기를 꺼내던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요?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이번에 사장 비서로 젊은 애 하나 왔어. 좀 이쁜 척은 하는데 뭐 애니까? 저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비서요? 몇 살인데요? 26인가 그렇다더라. 서류 정리 같은 거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귀찮긴 한데 뭐 도와줘야지. 그땐 그냥 그럴 수 있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예전엔 거실 테이블에 던져놓던 폰을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폰에 잠금 걸었어요?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걸라잖아. 그리고 당신이 왜 신경 써? 나 뭐 딴짓이라도 하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이상해서요. 남편이 쏘아붙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말투 예전에는 안 쓰던 말투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낌새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야근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에요?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 하나 크게 들어왔어.
사장이랑 비서팀까지 다 같이 남아.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택시 타고라도 들어와요. 남편이 차갑게 받았습니다. 택시비가 얼만데 그거 당신이 줄 거야? 그러면서 남편은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향수 냄새 뭐예요? 회사에 누구 새로 왔어요?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사 여자들 많지. 좁은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 냄새 배지.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 그 눈빛은 더 이상 제 남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또 야근이라고 한 날, 저는 근무를 바꾸고 남편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오늘은 몇 시쯤 끝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큰 미팅 있어. 아마 12시는 넘을 거야. 자고 있어.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그날 저는 자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남편 회사가 보이는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9시, 10시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10시 반쯤 건물 전체 불이 꺼질 무렵 회사 앞 주차장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정장 상의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있는 남편, 그리고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젊은 여자. 둘은 서로를 툭툭 밀치며 장난을 치다가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건물 옆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전 과장님이랑 밤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싫지 않아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야, 내가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집에 가면 맨날 잔소리만 있는데 숨이 막혀 죽겠다니까. 그 말이 진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 얘네 진짜구나. 두 사람이 같이 차에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종이컵 커피가 식어버린 것도 바람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믿는 대신 남편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 재빨리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회사 근처가 아니라 강남 호텔 라운지에서 쓴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참아가며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정비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줄줄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 과장님 잠든 얼굴 솔직히 너무 귀여웠어요. 과장님 없으면 저 숨 못 쉬어요.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진짜 멀리 가버릴까요? 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마이너스. 결국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나 피곤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근 아니죠. 남편이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뭐래, 또 시작이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정비서, 그 애랑 자죠.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남편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힐끗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걸 왜 묻냐?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다 봤어요. 회사 앞에서 둘이 팔짱 끼고 차 타는 거, 호텔 영수증, 톡 대화까지 다 봤어요. 남편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몰래 뒤지는 버릇은 여전하네. 당신이 더 문제야. 그래도 마지막 기대를 걸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요. 지금이라도 그 여자랑 끝내요. 우리 여기서 멈추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 떨어졌어. 당신한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맨날 집, 마트, 집, 마트. 머리도 안 하고 옷도 맨날 똑같고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답답하게 늙어 죽으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불륜 핑계예요?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핑계 아니고 현실이지. 그 애랑 있으면 숨 좀 쉬는 느낌이야. 당신이랑 있으면 그냥 눌려 죽는 기분이고.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그건 너무하잖아요. 남편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내 인생 좀 살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마냥 막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사람인데 왜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참고 있어야 하지? 그 생각이 나중에 제 맞바람의 씨앗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트에 서 있으면 손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 폰만 보고 있고 저와 아들은 조용히 밥만 씹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 휴게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 제 또래 진수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누나. 티가 나요? 이 정도면 사람이 반쯤 빠져나간 얼굴이에요. 진수 씨는 몇 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료끼리 하소연하는 정도였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어줘요. 전에 살던 사람은 제 말을 듣긴커녕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누나는 진짜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 같아요. 요즘 누나 같은 사람 보기 힘들어요. 집에서 많이 무시당했죠? 그 말 한마디에 꽉 막혀 있던 가슴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라. 내가 뭘 알아. 그런 말만 듣다가 처음으로 당신 잘못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퇴근 후 같이 컵라면을 먹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얘기를 해도 그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누나도 좀 행복하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먼저 바람 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치밀한 복수심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당신 잘못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어리석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뭐든 저는 분명히 선을 넘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짓을 아니 어쩌면 더 치졸한 맞바람 여자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수 씨와 만나는 시간이 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남편 반응이 시큰둥하던 것에서 갑자기 폭발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뭐하다 들어오냐?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 있어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자격? 웃기고 있네. 내가 집을 비우든 말든 당신은 내 엄마고 내 아내야.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지.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 선 먼저 밟아버린 게 누군데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야? 요즘같이 늦게 들어오는 사람 누구야? 40 넘어서 화장 다시 떡칠하고 누굴 만나고 다니냐고 대답 좀 해봐. 남편 목소리가 커지자 저 안에서도 뭔가가 터졌습니다. 그래, 나도 사람이야. 당신만 숨 쉬고 싶어? 나도 숨 쉬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 남편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도 딴 놈이랑 놀아놨다는 거냐? 그때 저는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짓말이 더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도 다른 사람 만났어. 당신이랑 똑같이. 남편 눈빛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미쳤냐, 너?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바람 피운 건 당신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서 그런 거야. 근데 당신이 딴 놈 만난 건 그냥 막 나간 거야. 알겠어? 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당하고 나는 더러운 거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난 최소한 집은 지켰어. 당신은 집까지 버렸고 저도 이성을 잃고 말했습니다. 집을 먼저 박살낸 건 당신이죠. 결국 남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좋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끝까지 가보자. 이혼이든 뭐든. 그렇게 우리는 둘 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날 우리는 서로의 외도 증거를 자랑하듯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제 맞바람 증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보시는 것처럼 제 아내는 마트 동료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건 아내의 외도입니다. 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이 법정 모니터에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남편과 비서의 호텔 라운지 영수증들, 새벽 2, 3시까지 이어지는 카카오톡. 집에 가기 싫다. 당신 없으면 숨 못 쉬겠다. 아내를 늙은 잔소리꾼이라고 욕하는 메시지들. 판사님이 남편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다만 아내도 외도를 했기 때문에. 판사님이 말을 잘랐습니다. 원고 측 외도 시점은 피고와 제3자의 부정행위 이유로 보입니다. 선후관계는 자료상 비교적 명확합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역시 깨끗한 피해자는 아니었습니다. 진수 씨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된 상태였으니까요. 판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부부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렸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더 크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제적 책임이 부정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 어깨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최종 판결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더 큰 비율을 부담. 저는 맞바람 책임으로 일부 감액.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그 젊은 비서를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 죄송하다는 말은 안 할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얼마나 답답하게 구셨으면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사과랍시고 하는 소리예요? 그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소중해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해서 그 아내한테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어차피 이혼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서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뭐. 그 말투, 그 표정.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 사람들에겐 그냥 하나의 막장 드라마였구나. 한번 소비하고 버리는 스토리.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드라마 안에서 누군가를 한 번 더 베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혼이 끝난 뒤 집에 혼자 남겨지고 나서야 모든 게 실감났습니다. 남편 물건이 빠져나간 옷장, 반쯤 남은 김치통 하나. 아들은 기숙사에 들어가 있고 집안은 묘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수 씨와의 관계도 재판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당신은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었던 건 맞지만 같이 반지 끼고 걸어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돌아서는데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속에는 조금의 후련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저는 동네 분식집에서 일합니다. 이모, 떡볶이 하나요. 네, 조금만 기다려요. 서비스로 어묵 하나 더 줄게요. 그 평범한 말들이 요즘 제일 큰 위로가 됩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내가 맞바람으로 되갚지 않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배신당했다고 해서 나까지 나쁜 사람이 되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 분노는 잠깐의 사이다는 줄지 몰라도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은 선택,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억이 끝까지 남습니다. 저는 그 선을 한번 밟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남편을 향한 분노보다 그때의 저를 향한 아쉬움이 더 큽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제 삶은 아주 단순한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 한 끼 차려 먹고 가게에 나가 떡볶이 국물을 젓습니다. 저녁에는 아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엄마, 오늘은 힘들었어? 애들이 떡볶이를 얼마나 먹어대는지. 그래도 맛있다니까 괜찮더라. 전화를 끊고 나면 불을 끄기 전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래,
인생 한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건 아니네.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자. 다시는 분노 때문에 나까지 망가뜨리지 말자. 마이너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편이 먼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맞바람으로 되갚으셨을 것 같나요? 아니면 이혼 한 번으로 깔끔하게 끝내셨을까요?